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할 과목은 파생상품 펀드인데요. 왜 갑자기 파생상품 펀드를 먼저 할까 궁금하실 분 계실 텐데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저희 이제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은 크게 3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서는 4권입니다. 그래서 펀드 일반이라고 하는 이제 1과목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기본서가 1, 2, 2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기본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서가 있으신 분은 기본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서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이론을 좀 충실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일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총론에 가까운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래서 맨 처음에 자본시장법,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분야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펀드, 우리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런 법규부터 시작을 해서 직무윤리, 그다음에 뭐 투자자 분쟁 예방, 펀드 영업, 전반적인, 그래서 펀드에 대한 총론의 형태로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문제 중에서 이제 6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과목은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 펀드라는 것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통념상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을 이제 부동산 펀드로 규정하고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과목과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론의 개념보다는 강론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생상품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1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페이지 넘기실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펀드 일반은 총론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뭐 파생상품은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 특례는 어쩌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안다고 전제한 가운데에서 총론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서대로 공부하고 싶으니까 1과목부터 공부하자 하시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강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총론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어그러지는 것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하고 공부할 때는 파생상품 펀드를 제일 먼저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펀드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 일반 총론을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항수를 보시면 공부할 때는 이 파생상품 펀드나 부동산 펀드가 재밌어요.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몰랐던 것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재미는 있는데 이 2과목, 3과목은 당락에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합격 기준을 보시면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지현답으로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과락이 있어요. 과목당 50% 이상이어야 되니까 30개, 13개, 8개는 맞춰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부동산 펀드에서 과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락 점수는 50%고 전체 70% 이상이어야 되니까 개수로 70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2과목, 3과목을 다 맞아도 40개, 그리고 이제 1과목에서 30개를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어서 공부할 때는 2과목, 3과목이 재밌고 1과목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고 윤리고 이러기 때문에 쟤는 외워야 되는 거지 뭔가 이해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배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지루하지만 당락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1과목 펀드 일반에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2과목, 3과목은 과락을 넘겨서 조금 더 맞는다. 그러면 40개 중에서 20개에서 25개, 많게는 뭐 30개 정도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40에서 50개 사이를 펀드 일반에서 맞아주지 않으면 실제로 합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은 그렇게 수립을 하시고요.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간접 투자 증권 판매 인력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은 1과목 펀드 일반 면제가 되고요.
파생상품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과목, 그 다음에 2과목 면제고요.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 갖고 계신 분은 1과목, 3과목이 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과목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적인 학습 전략, 제 나름대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같이 학습을 하실 때 강론을 먼저 공부하자. 그리고 총론을 가야 이해가 쉽고 학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강론을 먼저 공부하고 총론을 공부하자. 요거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필요한 지문을 꼭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내다 보면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뭐 답이 2개예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문제를 내냐면 기본서에서 문제를 내시겠죠. 그러면 기본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답이 없어요, 틀렸어요 할 때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얘가 책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지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이론적인 강의를 드릴 때 이론 강의에서는 최대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서가 없으시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아는 것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매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이론학습보다는 문제풀이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 공부가 굉장히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 문제 안에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학습해서 합격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몰라서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보실수록 그 요령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이제 충실하게 이론 학습을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풀이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과목을 공부할 때 한 과목을 공부하고 나면 그 뒤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저희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 문제집에 있는 거 다 풀어볼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제가 랜덤으로 골라서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상 문제집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제 예상이 되는 그 문제에 곱하기 5배 정도의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모의고사가 2개 있으니까 7배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만 충실하게 잘 소화하신다 하더라도 합격선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 전략들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공부할 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강론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파생상품 펀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파생상품 펀드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학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이 그다지 쉽지 않은, 특히나 이름만 들어도 선물, 옵션, 수합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또 조금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되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실제로 득점이 아주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충실한 이해가 매우 필요한 그런 과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드릴 거고,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목은 지금 크게 5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생상품 펀드 법규, 자본시장법 안에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7문제, 전체 25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이고요.
파생상품 펀드 영업. 이름은 파생상품 펀드 영업이지만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펀드의 발행에서부터 각 종류별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영업을 할 때 필요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상당히 방대한 그런 이제 과목이에요. 여기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 투자는 1,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 1, 2,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에서 요 3개 파트를 합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문제, 8문제, 10문제는 맞고요. 요 뒤에 거는 실제로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생상품 펀드 투자 1이 뭐냐면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각각 2문제 정도씩.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1문제. 그래서 보통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생 결합증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ELS,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인 주가 연계 증권과 그 다음에 이색 옵션이라고 하는 장 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2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파생상품 펀드 리스크 관리는 각각의 예를 들면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가져다가 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운용사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각각의 해당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통 2-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7문제, 8문제, 5문제, 3문제, 2문제 요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